자, 그러면 일단은요, 그 삭제된 부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페이지별로 꼼꼼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는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규 내용 아마 한 번쯤 안 보시고 오셨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안 보시고 오셔서. 이 법규 내용 같은 경우는 1과목에서 배우셨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알려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라고 알려드렸어요. 1과목이라고 알려드렸던 게 그 베이스가 다 깔려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영어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파트 3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3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 종류 1과목에서 다 하셨죠? 안 배우신 거 없으시죠?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살만 좀 더 붙이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있고요. 어떤 부분이 삭제가 됐냐면 쭉 넘기시면 334페이지에 네, 투자자 상담 찾으셨나요? 16번 문제. 네, 부동산 펀드 투자자 상담 334페이지 16번 문제. 네, 삭제됐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수업도 안 할 거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만든 책이어서 그 개정된 부분을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래서 삭제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장. 투자기법 포트폴리오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장 쭉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영업 파트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44페이지 가보시면 네, 접어두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쵸? 28번 문제, 29번, 30번, 네, 다시요. 344페이지, 네. 344페이지, 28번, 29번, 30, 31번, 그리고 D페이지 가보시면 34번 문제, 그리고 32번도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32번. 네, 네,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문제는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삭제되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관계로 그 문제는 삭제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350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투자 및 리스크 관리 파트 한번 보실게요. 그 출제 포인트에서 쭉 보시면 쭉 내려가서 부동산 가치 평가부터 쭉 안 보셔도 되세요. 찾으셨어요? 350페이지. 출제 포인트 찾으셨죠? 네. 거기서부터 대안투자의 특성 위에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네. 전체를 제가 좀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어떤 부분이 좀 빠졌냐면요. 그 1과목에서 배우셨던 PF 기억나시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쪽 어려운 부분이 거의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360페이지 5장. 쭉 안 보셔도 됩니다. 6장, 7장, 그리고 8장 쭉 안 보셔도 됩니다. 9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9장이요. 3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PF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앞서서 부동산 펀드 종료할 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고요. 깊이 있는 내용은 삭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9장 부동산 투자의 위험부터는 끝까지 쭉 보시면 되시고요. 14장까지 있네요. 쭉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는요, 해당되는 문제가 384페이지, 네, 20번부터 쭉 그 제가 문제 만들 때 순서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이 통째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쭉 20번부터 쭉 안 보셔도 되고요. 어디서부터 대체적으로 봐두셔야 되냐면 제가 네, 네네 20번부터요. 네, 쭉. 네. 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42번까지 안 보셔도 되고요. 네. 391페이지 보시면요. 네. 43번, 46번은 보셔야 되세요. 네. 43번, 46번은 보셔야 되세요. 44번, 45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딱딱딱 끊어서 말하기가 좀 힘든 게 왜냐면 PF를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PF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배제는 해두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사실 PF 관련된 문제는 한 번은 그래도 좀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시죠. 그래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392페이지
48번 문제부터는요, 거의 다 봐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죠? 안녕하세요. 네. 48페이지부터는요, 쭉 한번 다 봐두셔야 될 문제입니다. 끝까지요. 네. 네, 47번은 네, 안 봐도 되는 문제일 겁니다. 네, 47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48번부터는요, 안녕하세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반드시 중점적으로 좀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삭제가 되었어요. 근데 내용이 삭제가 되었다고 해서 문항수가 삭제가 되었나요? 문항수는 동일해요. 그죠? 동일한 문항수의 내용은 삭제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좀 더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 파트를 더 후벼 파서 좀 더 세세하고 지엽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는 했지만 문제는요. 지문 속에 그런 지문들은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래도 좀 꼼꼼히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혹시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삭제된 부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 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부동산 펀드 첫 번째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린 것처럼 1과목 펀드 일반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항상 나옵니다. 법규 파트는요.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1과목에서 충분히 학습하셨다면 충분히 다 마치고 가야 될 파트고요. 그리고 영어 파트에서 총 몇 문제 나오냐면 6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투자 및 리스크 관리에서 7문제 나옵니다. 중요한 파트는 사실 이 파트겠죠.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 파트를 조금 더 꼼꼼히 해둔다면 사실 맞출 확률은 높아지는 게 두 번째 영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1과목 부분과 중복돼요. 근데 뜬금없이 나오는 건 사실은 투자 및 리스크 관리에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 그리고 법규에서 두 문제 가져가면 총 8문항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15문제에서 8문항 이상만 맞춰도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펀드 했을 때 15문제 다 맞춘 분들 계셨어요. 제가 가르쳐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이제 부동산 펀드 개요입니다. 리츠라는 말이 나와요. 리츠. 투자회사입니다. 자, 공모 리츠라는 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막 가다가 굉장히 빌딩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 리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돈도 없고 이런 운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운용을 잘해서 뭐 해주면 될까요? 수익을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공모 리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리츠라고 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라고 하는 건요, 이 리츠의 개념을 묻는 것보다 리츠의 종류를 묻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리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는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 소액으로 투자하면 수익금도 사실은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투자를 해본다는 그 의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는요,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리츠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는 리츠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리츠라는 회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수익을 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가 리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으로 배분해주는 회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공모라고 그 말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대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수익 분배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모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시험에는요, 그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는요, 1번, 2번, 3번이 맞아요. 그런데 정답은요, 계량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해설 제일 하단에 한번 보실까요? 종류는요, 첫 번째, 자기관리. 그리고 두 번째, 위탁관리. 그리고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네 번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있고요. 계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종류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류 별표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세세하게 그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전문 같은 경우는요,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회사예요. 회사라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 뭐 이윤 추구가 목적이겠지만 자기의 본연의 어떤 그 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개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그냥 나대지 같은 걸요, 좀 활용할 수 있게 공장 부지로 만든다든지 뭐 택지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빈 땅에 무슨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요, 관리해주는 그 전문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그 전문 인력이 직접적으로 이제 운용하는 형태가 되고요. 위탁 관리는 반대로 운용해주는 것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고, 이 사람들은요, 위탁받은 것만 중점적으로 관리해주는 걸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량이란 말은 없어요. 계량이란 말은 없어요. 기업 구조조정은 어떤 걸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목적? 펀드 투자 상담사는 뭘 관리하는 게 펀드 투자 상담사입니까? 펀드를 관리하는 거죠. 그 제목 안에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목적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IMF 겪었잖아요. 여러분 IMF 아세요? IMF 아시죠?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IMF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수학여행 못 갔어요. 그 정도로 좀 그랬어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조사를 해서 수학여행 갈지 못한 형편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IMF 때 좀 위험했던 게 뭐였냐면, 뭐 그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큰 빌딩들이요, 다 외국에 팔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기업이 어려워요. 그럼 기업이 어려우면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돈을 만들어내기 가장 손쉬운 게 어떤 걸까요?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는 거죠. 어떤 값에? 헐값에. 외국에 있는 애들한테 다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런 빌딩들을 전문으로 해요.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구조조정 한다는 거. 워크아웃으로 쳐내고 일단 살릴 부분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빌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빌딩들만 뭐 하는 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을요, 그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이런 조금 무너져 갈 만한 애들을요,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걔네들의 목적은요, 이런 구조조정이 된 이런 빌딩들을요, 정상화시켜서 다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업 구조조정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리츠는요, CR이란 말이 붙어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CR 리츠라고도 부릅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간단하죠, 이 문제는. 그리고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 이거 파생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펀드 일반에서 또 나왔죠.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총 6가지 종류 있죠. 그리고 한 명이는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2번에 3번 부동산 투자 한 명이는 없어요. 한 명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종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부동산자만 붙이면 똑같죠. 투자 신탁, 투자 회사, 합자, 익명, 그리고 투자 유한회사, 투자 조합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자랑 투자 조합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합자랑 투자 조합. 네. 합자회사 같은 경우나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단은 돈을 모아요. 그쵸? 수익 분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근님한테도 이익을 드려야 되고 상구님한테도 이익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근님,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이라면 먼저 드려도 되겠죠? 받을 거니까. 근데 손실을 분배해요. 너 50만 원 나한테 토해내야 돼. 그리고 너도 50만 원 나한테 토해내야 돼. 그런데 보근님한테 먼저 토해내세요 하면 어떨까요? 왜 내가? 내가 왜?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이익 분배 같은 경우는 차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주고 나중에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손실 배분 같은 경우는 차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려드렸던 합자회사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익 배분은 차등 가능하다라고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손실은 차등해서 배분할 수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313페이지 2번 문제에 해설에서 투자 합자회사 투자 조합은요, 이익 배분은 차등 가능하지만 손실은 차등해서 배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조금 더 보태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신탁 회사 그리고 조합 중에서요. 발기인이 설립하는 건 어디인가요? 발기인이 설립하는 거 회사인가요? 조합인가요?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발기인이 투자회사를 설립해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하는 것처럼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면 뭘 해야 되죠? 등기.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하고요. 어디에다가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퍼펙트하게 회사라는 절차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1과목에서 이미 다 하시고 오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것도 아마 1과목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펀드 재산의 100분의 70을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법적 형태는 어디일까요? 회사입니다. 회사입니다. 1번. 투자회사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자, 펀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얼마를 초과해서? 50을 초과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슨 펀드입니까? 부동산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 왜 50이라는 거 왜 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50 초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거의 이렇게 네이비 색깔을 입었어요. 그런데 밑에 치마를 빨간색을 입고 위에 네이비 컬러 뭐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금주쌤 오늘 빨간색을 입은 거야? 남색을 입은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티셔츠를 좀 길게 된 블라우스를 남색을 입고요. 치마가 빨간색이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금주쌤 오늘 전체적으로 남색 톤으로 옷을 입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 50이면 진짜 제가 색깔이 뭐지? 제가 부동산이야? 제가 특별자산이야?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50을 조금 더 넘어서면 사람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쟤는 그래도 부동산이네. 쟤는 그래도 특별자산이네를 판단하는 기준이 50이에요. 그런데 50 초과에 대한 말만 있고요. 전체 다 네이비로 입어도 돼. 전체 다 빨간색으로 입어도 돼. 아니면 안 돼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방금 3번 문제 보세요. 70을 초과해서 투자하기 어렵대요. 그러면 50을 초과한다는 것 외에도 뭐가 하나 더 규정이 된 겁니까? 100까지 투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 규정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로 둔 겁니까? 70으로 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50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요. 어디까지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70까지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유일하게 투자회사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해설 한번 보실게요. 자, 처음에 설립할 때는요. 쓱 해서 70 안 넘었어요. 설립 후에 정관 변경해가지고, 왜냐면 회사니까요. 정관 쓱 변경해가지고 80으로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펀드 재산의 70을 초과해서 투자 설립 불가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설립 후에도 변경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설립 후에도 변경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최종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펀드는 최저 투자 비율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만 제한이 있지 뭐는 없다고요? 최고 투자 비율에 제한은 없어요. 뭐 70을 하든 80을 하든 제한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라고요? 투자 회사는요. 최고 투자 비율 몇 퍼센트입니까? 70%입니다. 자, 그렇게 70이란 숫자 좀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70이란 숫자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일단은 제가 같이 한 김에 하도록 할게요. 318페이지. 네. 70이란 숫자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2번 문제예요. 4번 질문 한번 보실까요?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 지문? 자, 볼게요. 부동산 펀드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전을 차입한다? 원래 금전을 차입하는 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해요? 200%까지 가능하잖아요. 외우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여기는 70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자, 부동산 펀드가 아니래요. 자, 일반적인 증권 펀드라고 보도록 할게요. 증권 펀드는 얼마를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는 겁니까? 네, 50을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했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거 10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50억 원, 그리고 30억 원은 부동산에,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은 특별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3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때 돈을 뭐 한다고요? 차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는요 200%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요? 얘는 본질이 부동산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요 70%까지만 빌려올 수 있대요. 그러면 30억에서 70%니까 얼마입니까? 21억까지 차입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부동산 펀드가 아닌 펀드 맞죠? 증권형 집합투자기구네요. 거기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는요. 해당 펀드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몇 %입니까? 70%입니다. 그 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부동산 펀드에서만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는 70이라는 게 걸리는구나. 부동산 투자회사와 그리고 차입의 한도, 부동산 펀드가 아닌 경우 차입 한도 70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좀 수월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313페이지 3번 했고요. 그쵸? 요거 정리했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3번 문제 넘어가지 마시고요. 투자 회사만 발기인이 설립하죠. 그럼 나머지 신탁, 유한회사 그리고 그 조합 같은 경우 누가 설립합니까? 집합, 투자업자. 그쵸? 이제 복습 다 되셨고요. 자, 두 번째 2장입니다. 운용 방법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까다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쵸? 조금 까다롭다면 제가 봤을 때는 316페이지의 그 공모부동산 펀드 운용 제한입니다. 요거는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외워야 되고 10%, 20%, 30% 이런 거 외울 거 좀 많고요. 자, 첫 번째 부동산 펀드 이제 운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납입 방법이에요. 자금 납입하면 딱 나올 게 뭐예요? 원칙적으로 뭘로 납입하고 금전으로 납입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금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학습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모가 아니라 공모도요.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면 실물로 납입할 수 있죠. 맞을까요? 사모만 납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해 주세요. 사모 부동산 펀드만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되죠. 이거 정말 유치하지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나올 수 있어요. 전원이 동의해야 된다는 거 별표해 주시고, 그리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야 돼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사모만 금전이 아닌 실물로 납입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 평가는요. 공정가액일까요? 시가일까요? 시가가 원칙이에요. 원칙 시가가 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가가 있어요. 이런 빌딩도 시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시골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근데 거기는요. 거래된 적이 없어요. 시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국가가 뭐 해두나요? 개별 토지? 그냥 공정가액을 정해둔 국가의 어떤 그 기준 가격을 따르는 거죠. 시가라고 하는 건 매매가 형성된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 여기는 한 평당 100만 원이야. 저기는 한 평당 200만 원에 거래돼. 그런데 시가라는 게 없을 수가 있다는 거에 의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냥 외우기만 하셨죠. 시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전에 개그맨이 땅을 샀대요. TV를 봤는데 땅을 샀는데 밀물일 때는 땅이 있다가 썰물일 때는 땅이 없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시가가 존재할까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럴 땐 시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아침이니까 농담이 안 통하네요. 자, 그래서 실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조금 붓기가 빠지고 11시부터 빵빵 터트려 드릴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셔야죠. 그죠? 그래도 아는 거지만. 첫 번째, 공모의 자금 납입은 금전.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쭉 이렇게 푸시죠. 연필로 그어가시면서.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거든요. 뭘 지금 알아낸 겁니까? 키워드를 계속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딱 볼 때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계속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고 핵심적으로 걔가 뭘 묻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로 쭉 긋고 계속 문제 풀어보시지 마시고요. 저랑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딴 거 중요한 말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다른 투자자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해요? 아니에요. 어떤 동의? 전원의 동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모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 좀 풀어보시면 충분히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3번. 중요한 말. 부동산 펀드는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사들이 넣은 거죠. 공모와 사모 모두 처분 제한하고 있어요. 몇 년입니까? 3년. 네.
그리고 부동산 자금 납입하는 경우는요. 시가가 없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겠죠. 4번은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맞죠? 아는데 헷갈리는 거. 뭘 가지고 기준으로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게 부동산 펀드래요. 어디에 들어갈 애를 말합니까? 본질에 선택되는 부동산 50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럼 권리형인가? 이게 뭐 증권형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라네요. 그럼 50 안에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법인에 대한 대출은요, 어디에도 다 있어요, 펀드에도. 그런데 뭐와 관련된 대출이래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이래요. 그러면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동산 안에 다 묶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이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내보내야 돼요?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나 안 껴줘. 나는 부동산인 애들만 손잡고 50에 투자하고 부동산이라 말이 안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안 잡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한 그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는요. 5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요.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투자 대상은 50을 초과해서 관련 투자 대상에 투자하고 남은 부분에 어떻게 하라고요? 투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운용 제한 같은 경우는요. 그 펀드 운용 제한 같은 경우는 1과목에서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죠? 진짜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기억해 두면 어디서도 맞추고 1과목에서도 맞추고 3과목에서 또 맞출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해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자,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안 된다. 그거 외우시기만 하시잖아요. 왜 처분하면 안 될까요? 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면 펀드의 본질에 어긋나잖아요. 펀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서 투자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요. 일부의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기 목적으로는 펀드라는 것과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몇 년 둔 겁니까? 3년 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도 펀드 공부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부동산 이렇게 외웠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합격하려고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부동산 이렇게 외워두시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수업 끝나고 이런 것만 기억나요. 김건주 강사가 열변을 토했지만 부동산 뭐 이런 거 그리고 한혜진 결혼했다 이런 거 기억 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국내 부동산은 3년 이내 처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실게요. 해설. 미분양 주택이랑 그리고 국외 부동산은요. 걔네들끼리 정한 날짜를 따라가면 돼요. 얘들까지 3년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죠. 서울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냥 빈 땅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세 글자로 나대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그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4번이 중요하죠. 항상 원칙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불가피할 경우. 이거 도저히 처분 안 하고서는 이건 안 될 경우. 왜요? 왜 그럴까요? 처분 안 했다가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펀드를 했던 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룰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대로 뒀다가 일반 투자자에게 해할 것 같은 거 그래서 위험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처분해야겠죠. 그래서 해석 보시면 부동산 펀드의 합병, 해지, 해산되는 경우는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이 제정된 거나 그리고 또 개정된 거 폐지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거 도저히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겠다. 그럴 때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 2번. 국외 소재 부동산은요. 취득 후에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이 금지됩니다. 맞죠? 국외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 3번 진짜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김금주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요, 개발을 하지 않으면 5년 이내 처분이 제한되는 거 그럴싸하죠. 3년으로 바꿔도 되고요. 4년으로 바꿔도 문제 만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한되는 게 아니라요. 아예 금지예요. 그쵸? 그래서 해석 한번 보실게요. 나대지 형태로의 처분은요, 몇 년 이내 처분 제한이란 규정 자체가 없어요. 아예 뭐가 안 돼요. 금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4번, 예외적으로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정한 토지, 건축물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운용 제한에서 제가 여기서는 문제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용으로 설정하는 걸 권장하고 있죠. 맞아요? 환매 금지용으로 설정하는 거 권장하고 있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잖아요. 며칠 이내에 상장해야 합니까?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장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암기해 두실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상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 회사도 상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상장의 의무가 없어요. 다시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만 상장의 의무가 있고요. 사모라든지 기타 다른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장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거까지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좀 스킵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이 삭제가 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렇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드리죠. 거의 다 그렇게 진행하셨죠? 하고 공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